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불청객 작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는 진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요즘, 진드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주범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드기의 위험성부터 물렸을 때의 증상, 그리고 대처법과 최신 치료법,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이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진드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풀밭이나 숲 혹은 반려동물의 털에서도 발견될 수 있죠. 이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진드기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드기 작지만 치명적인 위험. 1.1. 진드기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줄까?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진드기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고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단순히 가렵고 불편한 것을 넘어 바베시아 감염증, 라임병,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와 같은 무서운 감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우도 많아서 예방과 적절한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에는 진드기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물림으로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1.1. 1. SFTS 생명을 위협하는 진드기 매개 질환. SFTS는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2013년 국내에서 첫 환자가 확인된 이래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작업 종사자나 등산,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잦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드기에게 물렸다고 해서 모두 SFTS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감염되면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 치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의 특성상 치료가 매우 어렵고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 2. 라임병과 기타 감염병. 라임병은 보렐리아균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특징적인 피부 발진과 함께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 발진은 이동 홍반이라고 불리며 진드기에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붉은 고리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관절염, 신경계 이상, 심장 질환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관절염, 얼굴 마비, 기억력 저하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죠. 이 외에도 진드기는 바베시아 감염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매개할 수 있습니다. 바베시아 감염증은 적혈구를 파괴하여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리고 때로는 치명적인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바베시아 감염증. 바베시아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적혈구를 파괴하여 빈혈과 발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신장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라임병. 보렐리아균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피부 발진, 발열,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며 치료가 늦어지면 관절염, 신경계 이상, 심장 문제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많이 발생하며 국내에서도 드물게 보고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 소화기 증상 오심, 구토, 설사, 근육통, 두통 등을 동반하며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가 특징입니다. 심한 경우 쇼크나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아직 백신이나 특이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증상 완화 치료가 주를 이룹니다. 이동 홍반 ER-YTHMA-MIGRANS 라임병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피부 발진입니다. 진드기에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붉은색의 고리 모양 또는 관형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커지며 중심부는 옅어질 수 있습니다. 진드기 물렸을 때의 증상.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2.1.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와 잠복기. 진드기는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을 때 마취 성분이 있는 침을 분비합니다.
이 때문에 물린 직후에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진드기가 피부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진드기는 크기가 35 정도로 매우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아 초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피를 빨아먹으면 몸집이 커져 발견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진드기 매개 질환의 증상은 물린 직후 나타나지 않고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잠복기 동안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환자 자신이 감염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2. 일반적인 증상들 피부 반응과 그 이상. 진드기에 물리면 물린 부위가 붓거나 가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집이 생기거나 멍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피부 발진인데 물린 부위 주변으로 1cm 이상의 붉은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발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거나 모양이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라인병의 경우 물린 부위가 붉은색 또는 분홍색의 관형 모양 발진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발진은 이동 홍반이라고 불리며 진드기 매개 질병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만약 물린 부위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붉은 줄무늬와 같은 감염 증상이 보인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2차 세균 감염의 신호일 수 있으며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합니다. 2.3. SFTS 의심 증상 독감과 혼동하지 마세요. SFTS는 진드기에 물린 후 약 5일에서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진드기에 물린 경험이 있거나 야외 활동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고열 38도 이상,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그리고 근육통과 심한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SFTS는 혈소판과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단순한 감기 증상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진드기 노출 여부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감별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이 치료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4. 진드기 독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및 전신 증상. 일부 사람들은 진드기 독에 대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반응으로는 물린 부위가 심하게 붓거나 통증, 발진, 타는 듯한 느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소 반응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지만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때는 가슴 통증, 호흡곤란, 혈압 저하, 두근거림,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심지어 마비나 심한 두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2.4. 1. 독감 유사 증상의 주목 조기 진단의 중요성. 진드기 매개 질병의 초기 증상은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한, 땀, 두통, 근육통, 그리고 심한 피로감 등이 대표적입니다. 야외 활동 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감기로 오인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면 라인병의 경우 관절염이나 신경계, 합병증으로 SFTS의 경우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기 진단은 질병의 진행을 막고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용어 해설. 잠복기 병원균에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잠복기는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특정 물질의 경우 진드기 독에 대한 심각하고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급성 알레르기 쇼크 상태입니다. 혈압 저하, 호흡곤란, 의식 변화 등을 동반합니다. 진드기 물렸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 3.1. 진드기 제거 이렇게 하세요. 진드기를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드기를 쥐어짜거나 으깨지 마세요. 진드기를 자극하면 진드기 속에 있던 병원균이 오히려 몸 안으로 침투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에 달군 바늘이나 칼날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잡아뜯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진드기의 머리 부분이 피부에 남아 감염을 일으키거나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깨끗하고 가느다란 핀셋을 사용하여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핀셋으로 진드기가 피부에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부위,
즉 진드기의 머리 부분을 단단히 잡습니다. 이때 진드기의 몸통을 잡으면 몸통이 터지면서 병원균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진드기가 피부에서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수직으로 일정한 힘을 주어 들어 올려 떼어냅니다. 핀셋을 비틀거나 세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거 후에는 진드기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변기에 버리거나 밀봉하여 폐기합니다.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3.2. 제거 후 소독 및 세척 2차 감염 예방. 진드기를 제거한 후에는 반드시 소독용 물티슈나 알코올 혹은 흐르는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물린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이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손도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어 감염을 예방하고 진드기와 접촉했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도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처 부위가 덧나거나 발진이 생기는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3.3.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진드기에 물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드기를 제거하고 상처를 소독하며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3.3. 1. 독감 유사 증상 진드기 매개 질병의 초기 신호. 진드기에 물린 후 오한, 땀, 두통, 근육통, 피로감 같은 독감 유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진드기 매개 질병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SFTS, 라임병 등 다양한 진드기 매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며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기로 오인하여 방치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3. 2. 피부 반응 이상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물린 부위에 피부 반응이나 발진이 일시엠을 넘거나 붉은색 또는 분홍색의 관형 모양, 발진이 생기는 경우 라임병의 특징적인 이동 홍반 혹은 물린 부위에서 피가 멈추지 않거나 붉은 줄무늬와 같은 감염, 증상봉화지겸 등 2차 감염이 보인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피부 변화는 감염의 중요한 증거이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3.3. 3. 알레르기 반응 증상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가슴 통증, 호흡곤란, 두근거림, 현기증, 얼굴이나 목의 부종 등 알레르기 반응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징후일 수 있으며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4.1. 일반적인 치료 및 라임병 예방과 치료. 진드기 물림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고 필요에 따라 항생제 연고를 도포합니다. 만약 라임병 위험 지역에서 진드기에 물렸다면 예방 차원에서 경구용 항생제의 독시사이클린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라임병 발병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며 진드기에 물린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라임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24주간의 경구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심한 경우 정맥 주사 항생제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4.2. SFTS 및 알레르기 반응 치료 증상 완화와 응급처치. SFTS는 아직까지 특정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대증 치료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고열이나 탈수 증상이 심하면 수액을 투여하여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소판 감소가 심할 경우 혈소판 수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중한 경우에는 혈액투석, 혈장 교환술,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요법,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시도하여 합병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료는 어디까지나 증상을 완화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경우 경미하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여 가려움증이나 발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에피네프린 주사를 투여해야 합니다. 에피네프린은 혈압을 높이고 기도를 확장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급 약물입니다. 자가 주사용 에피네프린 펜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즉시 사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면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시도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 강력한 항염증 및 면역 억제 효과를 가진 약물입니다. SFTS에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거나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데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도 불리며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 약물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기도를 확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진드기 물림 완벽 예방법 사전 대비가 최선. 진드기 물림은 일단 발생하면 여러 가지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철저한 예방만이 진드기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1. 옷차림 똑똑하게 준비하기 피부 노출 최소화. 진드기 예방의 첫걸음은 바로 올바른 옷차림입니다. 숲이나 산처럼 풀과 나무가 우거진 곳 혹은 잔디밭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진드기가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거나 발목 부분을 끈으로 묶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하면 진드기가 옷에 붙었을 때 어두운 옷보다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조기 제거에 용이합니다. 모자 착용도 잊지 마세요.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진드기가 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2. 진드기 기피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성분 확인은 필수. 외출 전에 옷과 피부에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디에틸톨로아미드 DET, 피카리딘 PICA-RIDIN, 이카리딘 ICA-RIDIN, 유칼립투스, 오일 PMD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분들은 진드기의 더듬이에 있는 수용체를 교란시켜 진드기가 사람의 냄새를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피부를 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제품별 사용 연령, 사용 방법, 지속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얼굴에 직접 뿌리는 것은 피하고 손에 뿌려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사용할 때는 보호자가 직접 발라주고 눈이나 입 주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3. 반려동물 관리도 중요해요. 우리는 한 가족. 반려동물 또한 진드기의 숙주가 될 수 있으며 진드기를 집 안으로 옮겨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가급적 수풀이 우거진 곳은 피하고 정비된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후에는 반드시 반려견의 털과 피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귀 뒤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등 진드기가 숨기 쉬운 부위를 세심하게 확인해 주세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주기적으로 도포하거나 먹는 형태의 구제제를 처방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목욕과 빗질을 통해 반려동물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진드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은 곧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5.4. 환경관리와 위생수칙. 집 안팎의 청결. 집 주변의 환경을 관리하는 것도 진드기 예방에 중요합니다. 마당이나 텃밭이 있다면 풀을 짧게 깎아 진드기가 서식할 만한 환경을 줄여야 합니다. 낙엽이나 잡초 등을 깨끗이 치워 진드기의 은신처를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습한 환경은 진드기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므로 집 안팎의 습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즉시 벗어 세탁기에 넣고 몸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이나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샤워하고 특히 몸의 구석구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가능하다면 고온 건조하여 진드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결론: 진드기로부터 나를 지키는 습관,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 오늘은 진드기의 위험성부터 물렸을 때의 증상, 올바른 대처법 그리고 최신 치료법과 예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진드기 물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철 캠핑, 등산, 텃밭 가꾸기 등 자연 속에서의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알려드린 예방 수칙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옷차림부터 기피제 사용, 반려동물 관리, 그리고 주변 환경 관리까지 이 모든 노력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진드기에 물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야외 활동 후 진드기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 고열, 구토,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SFTS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은 초기 진단과 대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